자, 이번 강의는 114페이지에 막자에서 파생되는 한자들을 다룰 거예요. 자, 처음은 213번 보이지 않을 막막할 막자입니다. 풀초와 해일 그리고 클 대자로 이루어진 한자예요. 머릿속으로 해진 후에 언덕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덕의 풀들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던 해가 아래로 가라앉고 세상이 커다란 어둠에 뒤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음독은 바크라고 하는 음독이 있고요. 막대하다 할 때 막대, 마크다이만 외워주세요. 이 단어는 꽤 자주 쓰여요. 반면에 막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자를 이해하는데 참고만 해주시고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다음은 보이지 않을 막의 아래에 수건건, 청건자가 오는 장막막자입니다.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천, 즉 장막을 의미합니다. 음독은 막그가 있습니다. 막그 자체로도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니까 체크해두세요. 예를 들면 막을 내리다 라고 할 때는 마크오로스라고 해요. 제시된 파생 단어 중에서는 카이마크, 개막 정도가 자주 쓰이는 단어일 것 같아요. 이 장막막자는 막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막부는 원래 장군이 있는 천막을 의미하는 말인데 일본에서는 중세에서 근세에 걸친 일본의 정치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로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때의 음독은 바크가 됩니다. 막부를 마크후라고 발음하듯이 장막막자가 막부라는 의미로 쓰이는 군사, 정치, 역사 용어들은 음독이 바크가 된다고 하는 점 체크를 해야겠죠. 다음은 보이지 않을 막자 아래에 흑토자가 오는 무덤 묘자입니다. 다시는 못 볼 일을 땅속에 묻은 것, 즉 무덤을 의미하는 한자예요. 생긴 것도 뭔가 흙도 있고 봉긋하게 올라온 모습 위에 풀초자도 있어서 무덤이 잘 연상되죠. 음독은 모입니다. 그래서 묘지를 모치라고 해요. 묘혈이라고 쓰고 보케츠라고 읽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무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지 스스로 지 무덤을 팠다를 뜻하는 모케츠호르라고 하는 관용 표현으로만 사용돼요. 일반적으로 무덤을 말할 때는 훈독인 하카라고 합니다. 산소나 묘자리는 하카바, 성묘는 하카마일이라고 하죠. 다음은 보이지 않을 막자 아래에 해 일자가 오는 모자입니다. 해가 보이지 않게 저물어가는 모습을 그린 한자로 저물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음독으로 읽는 어휘는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단어를 통째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본에서 연말에 보내는 선물을 오세이보라고 해요. 또 촌스럽고 세상 흐름에 뒤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야보라고 하는 어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야보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아요. 일부 중장년층이 속어로서 촌스럽다를 의미하는 야보따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종 귀에 들어오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보통은 다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고요. 점을 못 자는 훈독이 중요한데 훈독을 보기 앞서서 저물다라고 하는 기본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서 이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가 저무는 모습을 아까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그런 저물어가는 해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을 이미지해주세요. 그를 통해서 시간이나 세월을 보내다, 살아가다와 같은 의미로 저물 못자의 의미를 조금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훈독 어휘를 보면은 저물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훈독 단어는 쿠레루가 있습니다. 시가 쿠레루라고 하면은 날이 저물다가 되고 유그레라고 하면 해질녘이 됩니다. 또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으로 도호니 쿠레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호는 방향, 수단, 도리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호니 쿠레르라고 하면은 나아갈 길이나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그것을 의역하면은 어쩔 줄 몰라 하다, 망연자실하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반면 살아가다, 세월을 보내다는 의미의 훈독 어휘는 쿠라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살다는 의미의 스무와 쿠라스를 헷갈려 하시는데 스무는 그 장소나 건물에 주거하는 것을 보통 의미하고요. 쿠라스는 생활 활동을 하는 것,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무의 명사형인 스마이는 보통 주거하고 있는 곳, 즉 집을 의미합니다. 스마이와 도코 데스까? 라고 하면은 댁이 어디신가요?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반면 쿠라스의 명사형인 쿠라시는 생활이나 살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취를 일본어로 말할 때 히토리그라시라고 해요. 혼자 살면서 혼자 생활 활동을 다 하는 것이 곧 자취니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일본에서 한자어로 자취, 지스이라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 밥을 해먹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어와 의미가 달라지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히토리그라시의 반이어로 쓸 수 있는 게 직가구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직가라고 하면 부모님이 사는 집, 친정 뭐 이런 의미인데 직가구라시라고 하면은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보통 이 직가구라시라고 하는 표현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독립하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합니다. 또 넨킹그라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말 그대로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다음은 보이지 않을 막자에 나무 목자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본뜰 모자입니다.
눈을 감고 나무를 더듬거리면서 기억 속의 작품을 조각해서 본뜨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음독은 모입니다. 모형은 모케, 모양은 모요, 모색은 모사크입니다. 참고로 모조품은 모조힝이에요. 예외적으로 규모라고 하는 단어는 키보라고 하는 보로 발음하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자, 오늘 한자들을 보면서 뭔가 눈치채신 게 없나요? 오늘 보았던 한자들의 음독을 보시면 모든 한자의 두 자음이 미음인데 음독은 마행뿐 아니라 바행도 많은 게 보이시나요? 이런 발음의 경향성을 잘 파악하셔야 학습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록을 펼쳐서 관련 내용을 자주 보셔야 돼요. 494페이지에 두 자음 대응 규칙 7번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상용 한자는 두 자음이 미음이면 마행이나 바행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미음은 무조건 마행 우선이 아니라 바행도 만만치 않게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두 자음이 미음인 한자의 음독을 학습할 때는 이게 마행으로 발음되냐 바행으로 발음되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 좀 더 의식하면서 학습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은 한자를 단순 암기하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감각적으로 한자를 받아들이시고 단어와 연관 지으면서 의미와 쓰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고 또 발음 속에서 법칙을 깨우치면서 그것을 다시 적용해 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자를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일상무다는 그런 다양한 학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 보시는 것이 더 이득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습이 재미와 효율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며 자취생 K의 듀였습니다.